서동 의원님께서 먼저 축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는 김영민 사무총장이 바쁜데도 이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그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을 여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민 의원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인사만 하겠습니다만 이철희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철희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군 대장 출신입니다. 곧 아마 2년 뒤에는 국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종화 장군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무청장을 얼마 전까지 하셨습니다. 육군 스위스타 출신이시죠. 오늘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이, 월남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오늘의 한국 경제를 기한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월남 특수라고 그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부상당하고 그 핏값으로 한국 경제, 오늘의 한국 경제, 세계 7위 경제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은 과연 오늘의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발전이 가능했겠냐? 흔히 말하는 종잣돈 역할을 한 게 베트남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신 결과 오늘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오늘 한국 경제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베트남전 참전하신 32만 5천 명 넘는 그분들에게 직업 정성으로 모셔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천 명 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0,000명 넘는 분이 상위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엽제 10만 명 넘는 병사들이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유전까지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도 바이오친의 그 고통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 그 고엽제의 고통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희생 끝에 오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제대로 애원을 못했던 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쪽 분명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제대로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 맞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600조 예산입니다. 연간. 국방 예산만 하면 작년에 55조였습니다. 우리 장병들 병장 월급 얼마인지 잘 아시고 60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들 파월 장병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3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병장 월급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태국이나 필리핀, 호주 다 참전했습니다. 그분들 평균에서 한 2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가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못합니까? 훨씬 우리가 잘 삽니다. 호주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 참 잘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런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로잡으라.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파월장병 저는 다 참석해서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자. 그리고 파월장병들의 처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99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전으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십 년에 걸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안을 2개나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야당도 안 할 수가 없죠. 야당인들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제대로 발동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나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전투를 하고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전투수당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64년도에 파병하기 전에 군수당에 대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투수당을 주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시행령을 안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국가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안 만들었다고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걸 줄 수 있어야죠. 우리 돈이 없으면 못 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전투수당 등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유족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통을 함께 겪었던 분들인데 그 미망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정리를 해내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임금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네. 다음은, 답변 중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사무총장님, 예. 예, 사무총장님 먼저 하시죠. 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남 참전 전후 5천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관련 법안을 2개나 발의를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서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 사실은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옆 동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월남 참전 이후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2세들도 고엽제에 따르는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보다 좀 어린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서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또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훈과 보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을 때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계속 영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을 같이 해주신 우리 이철희 대장님, 모종화 전 병무청장님, 우리 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함께 해주신 조계종의 진관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일 사무총장으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지지선을 기화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 승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 국회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 같이 화이팅하고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방안보 특보단장님 이철휘 예비역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남 전전 선배님들께 제가 거수경례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성! 우리 존경하는 안감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염성태 회장님, 그리고 월남 전전 선배 여러분들, 정말 이날까지 오래 참으셨고 또 오늘 이것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회가 이 출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몰리면 많이 기다리고 그러는데 저도 들어올 때 조금 불편히 느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조금 힘드시게 들어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상초님도 말씀하셨지만 진관 스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정원 교수팀에서 우리 보훈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입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모조가 장군, 김성태 장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김준호 장군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깔짝깔짝하다 못하고 깔짝깔짝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이 문제를 입법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이것이 입법화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 녹음을 하시든지 좀 적든지 해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이 조건이 해결되면 뭐냐면 대통령을 누가 돼야 됩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이 2시라서 애매해가지고 점심 못 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목소리 힘차게 냅시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95% 이상 지키는 그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제 분야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굉장히 차원 높습니다. 다른 당 후보를 비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뭐 선제 타격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친중, 친북, 반미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싸우면 이기는 것이 안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맞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싸울 수 있는 분위기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안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수준 높은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월남에서 목숨 걸고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또 전쟁이 나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비극을 또 겪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목숨을 걸고 싸워봤지만 우리의 아들, 손자 또 손녀들은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네.
네, 됐습니다. 한 번만. 자,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 적으셨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윤석열 되면 안 됩니다. 전쟁 납니다. 네,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서른 의원님을 여러분 똘똘 뭉쳐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김영지 의원님은 조금만 밀어드리고 우리 서른 의원님은 세게 밀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뭐 저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이 자원하신 것이 아마 서른 의원님으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작하신 겁니다. 국회의원 5선 20년째 하면서 아마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법, 이거 만드시는 그런 경험, 이런 게 처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서른 이름만 나오면 지지한다, 응원한다, 박수친다, 이렇게 해서 서른 의원이 힘을 받으셔서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른 의원에게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해서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눈치채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여기 5,000명이 왔지만 32만 월남 찬전 용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 서른 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눈 딱 감고 송샘 치고 이재명 한번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또 헛된 꿈이 되고 맙니다. 국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만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은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몇 정거장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몇 정거장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에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면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이 반드시 이제까지 관록과 그런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그 통과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대통령을 우리가 이재명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재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